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께 먼저 한마디를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지나쳐온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는 곳입니다. 거창한 학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남은 날들을 채워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다산은 우리보다 200년 앞서 살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쉽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조금 달라진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이 채널이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토록 지쳐 있는 걸까요?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놓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살피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맞추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왔습니다. 그 거리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낯선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그 결론을 향해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8가지 지혜. 거창한 수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물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용히 흐르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동반자를 밖에서 찾습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형제. 물론 그들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볼 때, 가슴 한복판에 이유 모를 슬픔이 차오를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그 순간에 진정으로 곁에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때 그의 주변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유배라는 시련 앞에서 하나둘 사라졌고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다산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인류의 역사의 길이 남을 저작들이 바로 그 외롭고
혹독한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했을 때 사람은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밖에서 찾아 헤매던 그 힘이 사실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이 말이 단순히 자립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굴하고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믿고 내 안에 있는 따뜻함을 스스로에게 먼저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남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빌려 쓰는 동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변하거나 나를 실망시키는 순간 우리는 문도 열지 못한 채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남을 멀리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온전히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이 타인에게 풍요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냉혹한 사람이 타인에게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세대에게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말은 왠지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먹고 싶은 것 참고, 사고 싶은 것 미루고, 가고 싶은 곳 포기하면서 그렇게 아낀 것들이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이는 단순히 건강을 챙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쓰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일에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까? 부탁받은 일,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 원하지 않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함께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내 시간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 그것이 나를 잃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오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2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해도 좋고 오래전에 읽다만 책을 꺼내 들어도 좋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은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취미에 진지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취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직도 취미를 사소하고 한가로운 것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중년에는 가족을 건사하는 일이 바빠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생겼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내가 나와 만나는 통로이며,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글을 쓰고 차를 마시고 자연을 관찰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글쓰기와 사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원 가꾸기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나 글쓰기나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활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오직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하루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고. 여기서 배움이란 반드시 학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깊이 파고들고,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 시작하는 취미는 그 어떤 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로움 속에서 더욱 순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미뤄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나무라며 살아왔습니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에게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다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르고, 몸이 바르면 집이 바르고, 집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다고. 이 말의 시작점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십니까? 그 말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뒤에야 남도 그를 업신여긴다고.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할 때 세상도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바꾸게 됩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그 말이 내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관계에서 보상 심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챙겨줬으니 나도 챙김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이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 심리가 지나쳐지면 관계는 어느새 계산서가 오가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 계산이 맞지 않는 순간 상처가 시작됩니다. 다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베풀 때 기억하지 말고 받을 때 잊지 말라고. 이 말이 얼마나 깊습니까? 내가 베푼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투자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감사함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할 때 관계는 비로소 맑아집니다. 보상 심리를 버린다는 것은 상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과 분노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자라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건넨 따뜻함이 오히려 가장 오래 남는 법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힘들 때는 어디에도 없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만 곁에 다가오는 사람.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다사는 유배 생활을 통해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한때 그의 권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유배를 떠나는 순간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배신의 아픔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익을 따라 모인 사람들은 이익이 사라지면 반드시 흩어진다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원망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도록 두면 됩니다. 춘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나를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전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빠지는 관계에서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남의 삶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가. 저 사람은 자식이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저 집은 저렇게 화목한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활기찬데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이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남의 삶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 뒤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화목해 보이는 그 집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그 겉모습과 나의 속사정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다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길을 잃는다고.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내 발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은 남의 길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내가 겪어온 일들이 다르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이 바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하면 남도 그를 존중한다고. 내가 나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 내가 나의 길을 믿는 태도, 그것이 자기 존중의 핵심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내 삶에서 감사할 것을 하나라도 더 찾아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내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남의 어떤 삶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지나간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후회는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인데 우리는 그 지나간 것을 붙들고 현재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 생활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옳든 그르든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습니다. 그 실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배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 아픔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가진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자는 마흔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했고 예순에는 귀가 순해졌다고 했으며 이른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흔들렸던 것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오늘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내가 걸어온 길이고 현재는 내가 서 있는 자리이며 미래는 내가 걸어갈 방향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이 흔들림 없는 삶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제 이 8가지 지혜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결국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밖을 향해 뻗어있던 손을 거두어들여 내 가슴 한복판을 향해 조용히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흔들림 없는 삶의 근본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18회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화려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당신은 이미 그 어떤 것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를 돌보는 것이 사치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죄스럽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모든 생각들이 오랫동안 당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온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다사는 이런 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세상을 아낄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남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가슴에 닿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채우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때로는 매운 바람이, 때로는 방향을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도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8가지 지혜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깊이 내린 뿌리. 그 뿌리가 있는 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었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너무 가혹하게 대해온 자기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나를 조금 더 아끼겠다고, 나를 조금 더 믿겠다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겠다고. 그 약속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내일 아침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번 주 안에 오래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을 바꿉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인생의 가장 긴 여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동반자를 소홀히 대해온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그 시간을 보상할 기회가 왔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온 동양 철학의 깊은 가르침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풀어드릴 것입니다. 관계의 지혜, 노년의 품격, 마음을 다스리는 법, 후회 없이 사는 법,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시겠다는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지쳐있는 분,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분,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온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주신다면 그것이 당신이 그분께 건네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도 오늘 마음에 닿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가지 지혜 중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와 닿으셨습니까? 혹시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작은 약속이 생기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공간에 남겨주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 속에 담긴 인생의 지혜,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법, 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